그렇지.
하이파이. 코. 코. 돼지.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마시던 게 시커트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벌써 1,700만 포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유명한 혈당 관리템이에요. 이렇게 간편하게 포로되어 있어서 캠핑할 때나 외출할 때 그냥 가방에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샤인머스켓 맛이라서 목 넘김도 좋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캠핑 촬영을 하다 보면 저녁을 엄청 늦게 먹게 되는데, 이게 보상 심리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이게 매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식습관이 엄청 불규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식곤증도 심해지고 화장실도 제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공복 혈당을 한번 재봤는데, 역시나 좀 걱정대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온 거예요. 혈당 관리에는 치커리가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걸 2kg씩 먹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치커리 2kg씩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커트 제품에는 2포의 치커리 2kg의 함량이 들어있어요. 치커리에 있는 이놀린이란 성분이 혈당 상승을 방지해줘서 밥을 먹고 나서 오는 혈당 스파이크를 낮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다른 거 없이 이 시커트 제품만 섭취를 했는데 공복 혈당이 또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밥 먹으면 항상 그냥 한숨 자고 싶고 피곤하고 졸리고 이랬는데, 이런 현상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치커리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에 좋대요. 그래서 화장실도 조금 더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효과를 본 제품이라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혈당 관련 고민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이 시커트 제품 한 박스를 총 5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밀 링크를 제가 받아왔어요. 근데 이게 공홈보다 할인율이 높고 혜택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단 5일 동안만 진행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 비밀 링크는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설문폼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혈당 관리가 진짜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과식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함께 올 한 해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요즘 정말 핫한 랜드네스트 쉘터를 리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랜드네스트 쉘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출시했었던 엔트리 레벨 텐트들이 엘필드 같은 경우가 999불, 그리고 메쉬 쉘터가 970불에 발매를 된 걸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랜드네스트 쉘터는 한 1,000불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749불에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스노우피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시장 상황을 잘 반영을 해서 가격을 아주 합리적으로 책정한 게 아닐까 싶어요. 랜드락이나 리빙쉘 롱프로 같은 경우는 2,000불대여서 캠핑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랜드네스트 쉘터 같은 경우는 캠핑을 입문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정말 부담 없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쉘터 같아요. 랜드락이랑 리빙쉘 롱프로랑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띈 점은 이 재질이었어요. 랜드네스트 쉘터는 폴리 타페타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이 타페타 재질이 폴리 옥스보다 내구성은 조금 낮지만 조금 더 가볍고 구김이 덜 가는 재질이에요. 랜드네스트 쉘터가 홈페이지에는 3+ 시즌 텐트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아마 텐트에 눈이 쌓이거나 아니면 좀 낮은 온도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스킨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4계절용이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안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반 캠퍼들이 사용하시는 상황과 환경이라면
텐트에 지금 스커트도 붙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난방만 충분히 해주시면 겨울에도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스커트는 또 폴리옥스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폴리타페타 재질이랑 약간 색상이 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쉘터에 비해서 팩을 좀 덜 박을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캠핑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어려움 없이 스커트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동안은 롱프로 이용하면서 진짜 스커트 팩 지옥이거든요, 그거? 그래서 한 번도 스커트 작업을 하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랜드네스트 쉘터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커트 팩을 따로 사놨어요. 제가 랜드네스트 쉘터를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 창이 롱프로나 아니면 리빙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갑갑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사이드 도어가 생각보다 커서 이것만 열어놔도 갑갑한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쉘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패널이 열린다는 점이에요. 텐트 내부를 보여드리면 이너 텐트는 성인 4명이 자도 정말 충분한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이너 텐트가 750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 롱프로 구매할 때 이너 텐트랑 다 따로 구매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너 텐트를 설치할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랜드락이랑 롱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너 텐트를 텐트 자체에 그냥 걸 수 있게 고리형으로 나왔는데 이 랜드네스트 쉘터 이너 텐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땅에 팩을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바닥을 다 덮어버리는 그라운드 시트랑 같이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이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랜드네스트 쉘터의 이 사이즈는 랜드락 미디움보다 가로폭이 조금 더 넓게 나왔어요. 제가 설봉제 제품으로 랜드락 미디움이 나왔을 때 사이즈가 정말 괜찮다고 느꼈는데 이 랜드네스트 쉘터가 딱 그 사이즈로 나왔더라고요. 랜드락 같은 경우에는 텐트 내부에 물건을 많이 세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텐트지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캠프 사이트를 예약할 때는 조금 제약이 생기는 편이라서 특히 미국에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이 텐트 내부에 쿨러나 뭐 음식 관련된 제품들을 두는 걸 추천하지 않아서 이렇게 간편하게 챙겨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랜드네스트 쉘터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텐트 내부에 이렇게 IGT의 가장 기본 세팅을 한번 해봤거든요. 3유닛에 멀펑에 그리고 원액션까지 의자만 좀 더 갖다 놓으시면 한 가족이 사용하기에 정말 완벽한 사이즈의 쉘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텐트가 아시다시피 스노우피크 알파 브리즈잖아요. 근데 이 알파 브리즈를 사용하시면서 캠핑에 조금 더 사랑에 빠지시다 보면 쉘터가 하나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리빙쉘이나 랜드락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랜드네스트 쉘터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너 텐트 앞부분에 2군데 팩을 박아야 되는 거 제외하고는 딱히 단점도 안 보이고 사용이랑 피칭 모두가 정말 편하고 쉬운 텐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때론 가장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쉘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저 오늘 캠프그라운드 체크인 하는데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여기 지금 파이어밴에다가 그 파이어 덴저이 익스트림 레벨이라 가지고 캠프파이어는 당연히 안 되고 화구를 아예 사용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이 파이어링 안에도 다 그냥 덮어놨고 옆에 바베큐 박스도 다 덮어놨어요.
근데다가 여기에 최근에 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전 여기 곰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이랑 이런 거 다 차에 두고 그리고 강아지도 조심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오늘 고기랑 라면 들고 왔는데 뭐 생고기를 뜯을 수도 없고 생라면을 부숴 먹을 수도 없고 어떡해 진짜. 근데 여기 캠핑장이 밤에는 또 10도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쉘터 안에서 사용하려고 제가 버디 히터를 챙겨왔는데 뭐 아무것도 사용을 못하니까 미슈가 추위를 좀 타요. 그래서 저녁에 너무 추워지면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 돼서 우리 할아버지 아이고. 그래서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빨리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긴 한국처럼 이렇게 막 가로등도 잘 안 돼 있어서 되게 어둡거든요. 그럴 때 운전하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빨리 철수를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스노우피크웨이 다녀왔잖아요. 제가 좀 제대로 즐기고 싶어서 이번에는 영상을 촬영하진 않았는데 한 3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빅서에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캠프그라운드 너무 좋고 옆에 계곡 흐르는데 너무 막 힐링되고 진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근데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워크숍을 몇 개를 하는데 플라이 낚시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낚싯대로 막 캐스팅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하는 거 연습 끝나고 밑에 계곡가 내려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실전처럼 해보는 거를 했는데 진짜 너무 빠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다들 가고 어디 없어. 그리고 이 플라이 낚시가 되게 자연 친화적인 스포츠더라고요. 물고기도 이렇게 잡았다가 놓아주고, 뭐,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 물고기 온도에 맞게 이렇게 손을 물에 넣었다가 빼서 잡아야 되고, 이런 점들이 저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진짜 제대로 즐기는 취미생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캘리포니아에 플라이 낚시를 할 데가 있나?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인사를 드리고 정리해서 후딱 출발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미씨 안녕.